저는 장남이니 이 집을 주세요. 그 땅은 제가 쓸 일이 있으니 빨리 증여부터 해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사업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자식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줬다가 노후에 버림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준비는커녕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가득합니다. 돈을 벌 능력도 없고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서러움만 밀려오지요. 각종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몽땅 지원해주고 나니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공허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기며 지내왔던 시절이 그토록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에게 상처받아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노후 자금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평소부터 이 재산에는 눈독을 들이지 말라고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지 이것은 내 노후 자금이니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세상에는 빨리 배신하는 자와 늦게 배신하는 자가 있을 뿐 사람은 결국에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며 오냐오냐 자식을 키우면 내 자식이라도 정말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전전긍긍 말도 못하고 들어주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지원 안 해줬다고 등 돌리는 자식들이라면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자식에게 내 주머니를 보여주면 자식들은 욕심이 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눈뜨고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두 퍼줬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이 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부모님 자신들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으신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군대에 가신 후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제대 후에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노예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받아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과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도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설득했고 결국 마지막 보금자리마저도 팔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가지고 간 후에 4,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아오더니 이제 가져갈 게 없다 싶으니 부모를 내다 버린 것입니다. 무척이나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술로 버티시다가 할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셨고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억울해하시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간 채 연락을 끊은 자식들은 천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작고 꼬부라진 몸 누우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사망 전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후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사셨습니다.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둘째 딸과 둘째 아들 집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자식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찾아가면 그때마다 자식들은 늙은 엄마를 피해 다니며 외면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 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께서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내가 오늘 밤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경찰도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존속학대, 차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의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 집에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사남매가 부창부수로 문 밖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 아들 놈의 행태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끝내 막내 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 엄마를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주었던 자식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곳도 없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에게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 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이 새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에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해줄 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사연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된 것이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털어주어도 고마움은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립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때 감사함 대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과한 희생을 하는 대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들이부을 돈으로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알아서 제 길을 가고 성인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지요. 대개의 부모는 자식을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고 용이 미꾸라지로 추락도 하지요. 유치원의 신동이, 초등교에서는 수재, 중고등교에서는 우등생, 대학에서는 기대되는 젊은이,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과찬된 영재가 일취월장하지 못해 실망을 주지만 사람의 변화에 따른 능력의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30% 정도 발휘하는 미완성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 이상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키워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이상의 투자는 대리만족입니다. 부모는 자식 농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결실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만능적일 수 없어도 한 가지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를 찾아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저 돈을 펑펑 지원해 준다고 훌륭한 부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5명의 형제 중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특별히 그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내공의 힘을 키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세심한 지도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큰 것은 작게, 작은 것은 크게 단련시키는 정성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후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애 3분의 1의 긴 기간을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동물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바라지를 당연한 책임과 희생으로 합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만큼 기대에 못 미치지만 부모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하며 스스로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년을 보살피기에는 가족제도와 사회는 급변하였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느슨해져 반개는 없고 직계만 그나마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자녀에게 노후 위탁은 생각조차 못하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이지요.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의 6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릅니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 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제이막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서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하지요. 무전 유병 장수의 노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존엄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국가의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독거노인의 80% 정도가 여성이고 여생은 남성보다 훨씬 깁니다. 홀로 살 배우자를 배려하는 노후 준비는 더욱 절실합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불행이고 노후 준비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불효자식의 괘씸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부모 봉양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막가는 자녀에게 법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노후의 부양 장치로 효도각서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식에게 재산 반환이나 생활비 청구 소송도 하는 현실입니다. 민법은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서 불효자식의 괘씸죄를 다스리기에는 미흡합니다. 부양 의무를 확실하게 하려면 재산을 물려줄 때 성실한 봉양을 위한 조건부 증여라는 명문이 필요합니다. 효도계약서를 볼성사납게 작성해서 부양을 받기보다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사유욕은 모래밭을 옥토로 만든다고 말하듯이 재산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고 표상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생 이룩한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고 자식에게는 봉이고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자녀들은 재산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큰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재산 분배를 안 하면 저주받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노후의 근검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유산을 남기는 것은 노후의 실패를 자초합니다. 어려워도 자식에게 마냥 의지하지 않으려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이나 자식들은 부모의 인내심과 절제를 생활 습성으로 치부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부모가 당당해져야 합니다.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서운해도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삶의 보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시대의 이방인이고 꼰대라고 외면하면서 그들만의 풍요한 세계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세대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고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멀어져 부모는 퇴출당하는 꼴입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열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열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아도 부모 봉양은 순탄치만 않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괄시받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고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노년은 생애의 3분의 1의 기간을 무의도식의 생활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도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에게 공경받고 건강해야 홀대받지 않습니다. 효도관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왕은 자녀가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이 효이다. 효자의 도리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선의 으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는 효성은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한국의 생명수는 효이다. 한국의 효는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고 극찬하였지요. 효도는 가정을 결속시키고 사회를 순환시키는 기본규범입니다. 효도는 도덕규범의 기초이지 유교 고유것만은 아닌 사람의 순수한 도리인 것입니다. 효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한 부정적 측면도 있긴 합니다. 가정 본위의 효도가 고루하게 답습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은 효도의 본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효입니다. 효도가 부담과 멍해가 되고 자녀의 생활을 망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신을 우선 생각하는 것을 탓할 수 없고 효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어도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이고 끈끈한 정입니다. 효도는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한 낡은 생활 전통이 아닌 가정교육을 통해 가정의 전통과 긍지가 되어야 합니다. 효도를 하는 방식이 변하였습니다. 자녀는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효성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병고를 노쇠의 과정으로 알고 접어둡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씨에 대견할 뿐입니다. 부모는 따로 살아도 방문이나 디지털 문안에 만족하고 자식이 무탈하면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의연하고 멀리 거주하면 무자식 상팔자로 감수하지요. 늙은 홀어머니와 자녀가 별거하거나 병든 부모의 요양원 위탁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홀가분한 독립생활이나 양로원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생을 통해 서로 행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속도 변하여 명절 연휴는 직계가족 중심의 오붓한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족여행이 유행입니다. 그들과의 동참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부모는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각자의 생활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내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결국 나의 노후 준비도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가족제도의 변화로 아버지의 위상은 추락하고 어머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정은 자식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태에도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자식은 부모의 희생적 삶을 반복하지 않고 부모 세대에서 벗어나 부모보다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돌보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석을 거절하는 단호함도 사랑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적극적 사랑이 과잉보호가 되고 자립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윈 사람이 빨리 자수성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전 정신과 독립심이 체질화되도록 일찍 훈련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고 풀어야 자립이 빨라집니다. 자식은 부모 품 안보다 거친 바깥에서 크게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결혼에서 시작된다면 자유로운 노후는 자식 걱정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행복 추구권은 우선적 가치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각자 도생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은 인간이 가능성의 존재로서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고 사람은 홀로 자신을 찾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살아야만 하는 숙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14,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출판한 토마스 스탠리 교수와 윌리엄 댕코 교수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은 성인 자녀일수록 더 적은 재산을 모으고 반대로 적은 돈을 지원받을수록 재산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를 위해 거저 주어지는 돈은 받는 사람의 모험심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대체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통계적으로 부자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그들의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절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검소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더불어 검소와 절제의 가치관을 심어줘야만 자녀들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절제와 인내력이었으며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과잉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세요.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세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얼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세요.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세요.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세요.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경쟁하지 마세요. 결코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세요. 자녀에게 돈 쓰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치세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건강과 장수, 그리고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합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부모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며 살아가야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들과 함께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자식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